올해 2024년 11월 바이든과 트럼프가 또 대통령 선거에서 붙게 됐습니다. 그러면 둘의 공약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냐 이 말이야.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2024년 11월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또 트럼프와 바이든입니다. 근데 이 두 양반의 공약이 그게 뭔 차이가 있느냐? 오늘의 주제죠 이게. 아직 자세하게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든과 트럼프의 공약이 뭔 차이가 있느냐? 이 주요 공약을 저희가 추려서 준비했어요. 물론 오늘 라이브 하는 날이 현재 3월 30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까지 대선이 기간이 꽤 남았고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그래도 한 7달 넘게 남았잖아요. 그 7달 사이에 공약이 추가될 수도 있고 짜잘한 것들은 아니면 수정될 것도 있기는 하겠는데 일단은 별로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주요 공약 이런 것만 추려서 오늘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대선 공약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대 양당이 겹치는 게 졸라게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책 공약 지나가는 유권자들한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한테 가가지고 국민의힘 공약 들고 와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러면 너무 좋죠. 대번에 이래요. 지들도 몰라. 자기들도 몰라. 저그들도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정책이 맞을 것이다 아닐 것이다의 판단을 못해요. 거기서 거기라서 뭐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최근에 이번에 대한민국 4월 10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있죠.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좌파 우파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요거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준비할 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자, 아무튼 간에 이런 공약 같은 거를 볼 때 대한민국 정당 정치에서 좌파 우파 따지면서 연병들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별 차이가 없어요. 크게. 근데 보수와 진보라는 그 단어를 각자 쓰기에도 너무 가벼워. 너무너무 가벼워. 와, 감히 얘네들이 보수와 진보를 들먹여. 그 정도로 가벼워요. 정말 이제 조만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원래는 미국도 그랬습니다. 미국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제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죠. 미국 공화당과 미국 민주당도 꽤 비슷한 게 있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은 오히려 최근에 와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나서 더더욱 두드러졌는데 가면 갈수록 정당 간 이념 차이가 두드러지고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특히나 더 그렇게 되고 있어요. 바이든이랑 트럼프가 정당이 다르더라도 어찌되었든 요즘 세상은 우리나라만 봐도 거대 양당들이 비슷한 공약이 있잖아요. 사실 바이든 트럼프도 비슷한 공약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몇몇 개는 정말 극단적인 차이가 나는 게 있더라고요. 자, 바이든은 이번에 재선을 도전하는 거죠. 근데 트럼프도 재선을 도전합니다. 둘 다 재선을 도전한다는 이런 대선이 흔치 않아요. 정말 흔치 않고 아주 역대급 대선이에요. 정말 흔치 않은. 이번 바이든 정부의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슬로건이 뭐냐? Finish the job. 일을 끝마치자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지금 뭐 있어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고 써있죠? 누구 거겠어? 트럼프는 똑같아요. 그죠? 지금 바이든은 Finish the job. 일을 끝마치자. 요거를 이제 좀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후보가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미국은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가 왔다. 미국은 현재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미국의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가 빼앗기기 직전이다. 미국이란 위대한 국가를 극단주의자들이 개박살 내려고 한다. 극단주의자들이 누구를 겨냥해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죠? 그거를 막겠다 이 말이야. 자, 근데 지금 바이든이 조금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공약을 명확하고 뚜렷하게 체계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로는 현재 기준으로 명확하고 체계적이지가 않아요. 나중 가서는 좀 뚜렷해질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나중 가서도 별로 뚜렷해지지 않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왜냐면 지금 바이든 정부는 지금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이잖아요. 재산을 노리고 있는. 근데 이 양반이 지금 궁지에 몰린 게 여러 가지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자니 뭐하고 저렇게 얘기하자니 뭐한 게 많아요 지금.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일주일 만에 좀 더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랬다 저랬다 올해 초에도 그랬어요. 갈팡질팡하는 게 많아. 유권자들의 태도, 유권자들이 어떤 걸 원하고 이런 것들의 장단을 맞추는 게 지금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을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집권을 안 하고 있잖아 트럼프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아주 강력하게 뭔가를 주장하고 좀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있는 거죠. 좀 둘의 입장이 너무 다른 거야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은 트럼프 정부에서 하던 거 그대로 갖고 온 거 진짜 많습니다. 그대로 갖고 온 거.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한 2020년쯤인가요? 옛날에 이제 정치병 걸린 사람들이 바이든은 친중이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개소리 졸라 하고 댕겼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도 계속 중국 떼기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국경도 함부로 안 열고 있어요. 트럼프 하면 유명한 게 뭐야? 국경이죠, 국경. 멕시코 장벽 국경 요것도 함부로 지금 바이든도 안 열고 있어요. 트럼프가 했던 것들 중에 꽤 괜찮았던 것들을 바이든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 입으로 바이든이 본인의 입으로 나는 트럼프랑 하던 거 똑같이 지금 하고 있어라고 어떻게 얘기할 건데요? 그럼 트럼프가 하던 거랑 똑같은 거 하는데 니를 뭐하러 뽑아줘? 이렇게 되는데 이건 개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뚜렷하게 본인의 공약들을 뭘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것으로 전략에 추정된다. 전략에 추정된다. 자, 근데 트럼프는 좀 더 디테일하게 지금 말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약을 하나하나 공개하고 있어. 자, 뭐가 있냐, 일단은 항상 대통령 선거 할 때 보면은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고 뚝 패죠.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둘 다 매한가지인 것 같긴 한데 얘가 악마고 얘가 악마고 얘가 망쳐놨고 얘가 망쳐놨다. 뭐 그래서 쟤네를 막아야 된다. 뭐 이런 거 하잖아. 지금 우리나라 총선 가지고도 한동훈 씨랑 이재명 씨도 막 그런 거 많이 하더만. 우리나라 치면 이제 종북 좌파. 토착외구 뭐 이런 드립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바이든 정부는 지금 민주주의가 위기다. 트럼프가 과거에 선거 결과 뒤집으려고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지지자들 이용해서 조지려고 하고 음모론도 계속 퍼뜨리고 있다. 트럼프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민주주의자 극단주의자 플러스 트럼프를 싸잡아서 욕을 하고 있죠. 바이든은. 자, 그러면 트럼프는 지금 뭘 패느냐 급진 좌파들이 문제다. 그리고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딥스테이트를 패고 있습니다. 딥스테이트. 야, 나는 이거는 좀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자, 딥스테이트가 뭐냐? 원피스 만화 보신 분들 여기 많으실 거예요. 5호선 같은 거야. 5호선. 뭔 말인지 알죠? 그림자 정부, 뒤에 있는 비선 정부 요런 거 있죠. 딥스테이트가 그런 거예요. 일루미나티나 뭐 프리메이슨 드립칠 때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죠. 요런 느낌이야. 딥스테이트가. 그림자 정부. 트럼프가 이걸 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딥스테이트 같은 그림자 정부가 지금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위대한 미국의 정부 뒤에서 조종하고 있으면서 미국을 망치고 있다. 그 세력이 실제 존재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위대한 USA 미국 아메리카가 위대한 미국인들이 가난해지고 못 먹고 못 살게 되고 그렇다 이 말이야. 나 트럼프가 인간 트럼프 반드시 내가 대통령 돼서 이 딥스테이트 세력을 개패듯이 패서 아예 조져놓고 엎어놓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지금 트럼프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음모론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믿는 사람이 졸라게 많아요. 미국은 우리나라도 꽤 많지만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리고 저 음모론을 이용해서 돈 벌어먹는 그 음모론 시장이 진짜 어마무시해요. 사이비 종교 마냥. 음모론도 가지각색이야. 저 음모론 주장하는 사람 셀 수가 없어. 미국에 진짜 많아요. 추종자들도 셀 수 없고 그 사람들 돈 벌어먹는 것도 어마무시하고 뭐 좋다 이거야. 근데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경제 공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 공약. 근데 이게 좀 뻔해. 사실 뻔해요. 바이든 경제 공약 일단 뭐야 지금 국내 투자 확대하겠다. 중소기업을 진흥하겠다. 다시 활발하게 이렇게 세우겠다는 뜻이죠. 진흥이. 그리고 중산층을 강화하겠다. 근데 이게 지금 1, 2, 3번 이게 좀 코미디인 게 뭐냐면은 원래 트럼프가 하던 겁니다. 다. 지금 1번 국내 투자 확대하겠다. 이게 졸라 웃긴 게 뭐냐면은 옛날에 트럼프 뭐 했어요? 수많은 해외에 공장 지은 기업들 니네들 지금 당장 미국으로 다시 유턴 빠꾸 쳐가지고 공장 미국에 세워라. 난리 쳤죠? 바이든도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미국의 국내에 투자를 하고 국내에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 말이야 지금. 트럼프랑 바이든이 지금 똑같이 겹치는 게 사실은 많아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겠지만 일단 표면상 비슷한 게 많아. 그리고 바이든 정부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 있었어요? 우리나라 반도체법. 저것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공장 지어야 돼요. 지금 짜증나게. 그죠? 아시죠?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지금 뭐라고 있느냐? 그린 뉴딜. 그린 뉴딜이 뭐냐면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와 관련되어 있는 산업을 굉장히 이제 키워서 새로운 일자리 만들고 산업을 만들고 늘리겠다 이 말이야. 근데 개 조지나 지금 러우 전쟁 터지고 나서 정말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미국이 지금 시추하고 있습니다. 딱히 바이든 정부가 그렇게 환경적이지 않아요. 뭐 그린 뉴딜이라고 막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는 뭐 딱히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그래도 바이든은 이런 거죠.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석유랑 천연가스를 쓰고는 있지만 앞으로 방향성에 있어서는 어떤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로 가는 방향성은 분명히 중요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당장은 못 이뤄내도. 그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나는 내가 탈퇴했다가 바이든이 다시 가입했던 파리 기후협약을 다시 탈퇴하겠다.
이드립을 치는 겁니다 지금. 지가 탈퇴했는데 바이든이 재가입하고 내가 당선하면 다시 재탈퇴하겠다. 야 대단해요. 대단해. 파리 기후협약이 뭐냐면 2015년에 오바마 정부 말이에요. 전 세계 기후변화를 어떤 이상기온이나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자 뭐 이런 거 한 거야. 오바마 정부 때 유엔을 중심으로 한 거야. 유엔에서.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저거 탈퇴하겠다고 했는데 진짜로 탈퇴합니다. 2020년 11월에 공식적으로 탈퇴돼요. 그날 미국이. 와 대박이었어 진짜.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뭐라고 해서 음모론 시장이 굉장히 크다. 미국이 그런 거 있다. 우리나라도 꽤 있고. 지구온난화 구라설 아세요 혹시? 아니 단어부터가 존나 웃겨 이거 진짜. 근데 지구온난화 구라설 아세요 이거? 들어보신 분들 없나 이거? 요거 트럼프가 사실은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 후보 때부터 옛날에 2015-16년도에 그때부터 주장하던 거거든요 이게. 대통령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이 지구온난화 구라설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지구온난화는 사실 지구가 원래 추웠다가 더웠다가가 반복되는데 지금 현재는 지구가 점점 더워질 때라서 더워지고 있는 거고 다시 나중 가면 추워진다. 환경단체와 그 환경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과 산업들이 지들이 돈을 헤쳐먹고 벌어먹으려고 개구라를 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지구온난화 구라설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 트럼프도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거지 옛날에. 음모론 또 잘 이용하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위대한 미국을 막는 이 위대한 미국에 수많이 있는 저 석유와 천연가스를 씨발놈들이 일부러 못 쓰게 막는 이 개같은 파리기후 협약을 탈퇴하겠다. 이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일론 머스크랑 조금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되면은 트러블이 있을 것 같은 게 뭐냐면은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어찌되었든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에 걸맞게끔 어떤 그 전기차를 구매하면 미국도 지금 세금 공제 같은 거를 해주는 게 있거든요. 세금 깎아주는 거야 전기차 사면. 근데 이런 거를 트럼프가 당선되면 실제로 축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우리 주주분들 우리 테슬라 주주들 좋아. 좋죠. 요새 아주 좋은데 요새 조금 떨어졌다며. 테슬라 주가.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전기차 시장에는 약간 조금 좀 빠꾸가 좀 그럴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잠깐 보고 가죠. 잠깐 보고 가죠. 저도 궁금해졌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는 이런 거죠.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이런 거 관련된 산업도 부흥을 다시 시키고 어찌되었든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우리 미국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미국이 휘발유 값이나 이런 기름값이 싸죠. 미국 살다 오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저렴한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데 우리 위대한 아메리카에 뭐 하려고 바이든 정부나 오바마나 얘네들은 무슨 친환경 재생에너지 같은 거 한다고 개 뻘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미국이 위대해지는 걸 막냐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야 트럼프는. 그리고 트럼프가 이 얘기 진짜 자주 하죠. 무역이 불공정하다. 저 국가와의 무역은 공정하지 않다. 무역에서 공정하지 않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미국이 만년 무역 적자 국가예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미국이랑 무역하는데 우리나라가 흑자 봅니다. 무역 흑자. 이런 어떤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근데 이게 달리 말하면은 솔직히 이거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죠. 무역이 불공정하고 지금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는 이유들이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달러 패권이 강해서 그런 거야. 달러 패권이. 달러 패권. 수많은 국가의 자본, 국가들 이 사람들이 달러를 필요로 하고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가치는 어느 정도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는 아베 살아있을 때 일본에서 아베노믹스라는 거 있었죠. 엔저하려고 난리쳤던 거 엔저. 엔화를 어떻게든 이제 가치를 조금 빼가지고 엔저를 만들려고 난리를 쳤었어요. 왜 그런 거야? 수출 늘리려고. 수출 가격 경쟁력 만들려고. 근데 미국 그게 어렵다는 거죠 지금. 왜? 달러의 수요는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러우 전쟁 터졌을 때도 미국이란 국가를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는 국가가 많았기 때문에 원달러가 또 올랐어요. 달러가. 우리나라만 오른 거 아니죠. 원달러만 오르는 게 아니야. 달러의 가치가 그냥 오른 거야. 코로나 터졌을 때도 달러의 가치가 또 올랐었어요. 그죠? 왜?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이란 국가를 최후의 보루로 생각을 하고 또 기축통하고 그죠? 그만큼 이 미국이라는 국가, 네이션 이 국가를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전 세계 자본들이. 근데 이것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물론 제조업이 불리해지고 일자리도 줄어들죠. 솔직한 얘기로. 근데 달리 말하면 달러의 가치가 높으니까 낮은 환율. 돈 가치가 달러보다 낮은 국가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 싼 마이로 원자재나 물건을 싸게 사올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달러 패권이 있어가지고 트럼프의 주장대로 무역 적자가 있으니까 무조건 미국이 단점만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달러의 가치가 높다라는 건 다른 나라에서 무언가를 수입해 올 때 좀 싸게 갖고 올 수 있다라는 장점도 분명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저 미국의 만성 무역 적자
적자. 저 공정한 무역으로 이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해소해야 된다. 이거 어거지로 만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수출 수입과 관련되어 있는 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저게 무조건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 트럼프 무슨 말하고 있어요? 미국이랑 수출입하는 상대 국가가 만약에 특정 A 국가랑 우리 미국이 무역을 하는데 저 국가만 흑자고 우리는 너무 적자다. 그러면 그 국가를 상대로 일단 10% 관세 때리겠다. 상대 국가가 흑자면 일단 10% 관세 때리고 보겠다 예요. 지금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서 그 국가에 대해서 지금 큰일 났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흑자죠. 미국 상대로. 그러면 지금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LG전자의 백색가전, 삼성전자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관세 부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것들을 미국 공장에서 만들 거기 때문에 미국 공장에서 만든다면 그거는 또 얘기가 조금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금 전부 다 니네가 우리 미국에서 물건을 팔고 싶으면 미국의 공장을 짓고 팔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실업률이 낮아지겠죠. 실제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간다요 채널에서 국제정치 공약. 지금 일단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가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다요는 바이든 지지자다. 이게 정치병에서 좀 헤어나와야 돼. 내가 바이든보다 트럼프를 이제 더 많이 비판을 하니까 이제 바이든 지지자라고 얘기하는 정치병 걸린 사람들이 또 있는데 개소리 좀 그만하세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은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누가 당선되든 우리나라한테 그닥 좋을 거 없습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바이든이 지금 임기 4년 동안 우리나라한테 뭐 바이든 임기 동안 우리가 뭐 이득 본 거 있어요? 트럼프 때 방위비 분담금이 너무 이제 쇼킹해가지고 난리도 아니긴 했는데 지금 솔직한 얘기로 바이든 당선되고 나서 우리 반도체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피곤했던 게 많았습니까? 트럼프 때는 트럼프 때 나름대로 짜증났고 바이든 때는 바이든 때대로 짜증났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란 국가가 지금 그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실업률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양반 다 다른 나라 때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되면 개 될 것 같고 바이든이 되면 될 것 같다 이런 느낌 살짝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살짝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네요. 트럼프 때 방위비 분담금 기억나시죠? 국제정치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트럼프 당선되면 또 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2016년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어마무시한 금액을 우리나라한테 요구합니다. 물론 트럼프는 정말 그 금액을 원했다기보다도 일단 호가 호가 말 그대로 호가죠. 호가 일단은 호가 부르고 효 붙이면서 점점 낮추는 그런 거 원래 유명하잖아. 또 사업가고 트럼프가 원래 이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게 트럼프 정부 들어서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방위비 분담금 지금까지 우리나라랑 미국이 2년에서 5년 사이마다 항상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퍼센트로 항상 협상을 하면서 조금씩 올려왔던 그런 겁니다. 2년에서 5년 사이에 해오던 거예요. 원래 근데 그게 트럼프 때는 너무 많이 부른 거야. 트럼프 때 얼마를 요구했냐? 500% 인상을 불었습니다. 5배야 그럼 5배. 원래 내던 거 5배 나라는 거예요. 물론 호가겠지. 트럼프 때 이 500% 인상을 요구했던 미국과의 협상이 잘 안 되고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바이든 정부까지 넘어갑니다.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잘한 거죠. 일단 개기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트럼프가 4년 하고서 떨어질 수도 있다. 일단 4년 개겨보자. 저는 그런 감성. 그래가지고 바이든 정부 들어서 2021년 3월에 쇼부를 칩니다. 협정을 맺어요. 한미 간에. 그래서 당시 맺은 게 내용이 뭐냐? 2021년 한 해는 14% 일단 인상한다. 그리고 이후에 2022, 23, 24, 25 이 4년 동안은 평균 한 5에서 6%씩 매년 인상하는 거로 가자. 요렇게 협의를 본 거예요. 이것도 근데 꽤 많이 올린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죠? 자,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 때 협의한 게 2025년까지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까지예요. 내년. 그럼 내년 가서 다시 협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 외교부 일 조금 좀 요런 거는 좀 잘한다고 또 칭찬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당선될지도 모르는 2024년 11월 대선 그리고 내년에 임기가 시작하죠. 내년 1월에 미국 대통령 임기가 그 전에 2025년에서 2030년까지 한 5년 가까이 되는 그 협정을 지금 올해 안에 빨리 끝내자. 2024년에 누가 될진 모르겠지만 일단 그게 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아주 그 현명한 어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든은요 정석적인 국제정치 전략을 채택하는 게 있어요. 사실 미국의 리더십이 뭐야?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의 우방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영향력을 받고 행동하게 되고 미국과 당연하게 우방으로서 지내고 미국 말을 따르게 되고 이런 거죠. 전 세계의 지구의 경찰을 담당하는 미국의 리더십 동맹 국가들과의 관계를 작살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바이든 정부가. 자, 근데 바이든이 미국의 리더십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거 솔직한 얘기로 좀 이건 또 얘기 달라지죠. 요 사진 기억나시나요? 2021년 8월에 바이든 정부가 정말 무책임하게 특정 국가에서 미군들을 싹 다 빼버렸습니다. 자, 근데 전 세계의 언론, 전 세계 국가와 정부들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좀 이런 거죠. 와, 이거 대박이다. 혹시 그 나라처럼 다른 나라들에서도 니네 때 되면은 그냥 뭐 너네가 그게 같다 싶으면은 그렇게 그냥 막 빼실 예정이세요? 와, 대박이다. 미국을 어떻게 믿어요 앞으로? 이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졸라 이제 공격을 하는 거야. 질문을 하고. 그 바이든이 어쩔쩔맸어 그때. 와, 그럼 일본에서도 주일미군이랑 그 남한에 있는 주한미군이나 이런 것도 그냥 뭐 니네들 같으면 그냥 언제든지 뺄 수 있는 거네요 미국은? 맞죠? 이런 식으로 졸라 띠껍게 이제. 기자들이 막 가가지고 졸라 물어보는 거지. 바이든한테 환장하는 거지 이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하 대통령님 이제 이러니까 바이든이 이제 그 국가와 한국, 일본, 대만 특히 나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 미국은 근본적으로 다른 동맹인 주한미군 이런 국가들에서 군대를 절대로 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진화하느라 난리도 아니었어요 사실. 그리고 2024년에 바이든이 미국 국회 연설을 합니다. 올해 초에요. 나는 태평양 지역 인도, 호주, 일본, 한국과 같은 동맹 관계를 다시 되살렸다. 다시 되살렸다고 표현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인간이 다 죽여놓은 거 내가 다시 되살렸다. 트럼프가 다 개박살 내고 있었다. 그 얘기한 거죠. 사실 지금 바이든이 뭐 여러 가지 뭐 동맹을 되살렸다 이런 얘기하면서 생색을 내는 게 있는데 사실 저거는 그냥 당연한 거를 한 거예요. 바이든은 상식선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한 거고. 솔직한 얘기로 아니 전 세계의 리더십을 미국이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당연히 바이든 정부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처럼 외교를 한 게 우리나라한테도 무조건 좋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죠? 어찌되었든 미국이란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외교 정책을 나중 가서 이제 최종 결정권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게 바이든이 너무 이쁘고 좋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전 세계 초패권 국가로서 그 국가로서 지들에게 필요한 동맹을 유지시키고 리더십을 다시 공고히 하고 이런 거가 필요한 거고 당연히. 그래서 바이든은 그거에 맞게끔 한 거죠 그냥.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또 당선되면 어떻게 할까요? 트럼프는 저런 아주 상식적인 국제정치 전략에서 벗어나서 일단은 미국 우선주의. 전 세계에서 우리 미국이 도대체 왜 돈을 쓰고 펑펑 써가면서 오지랖을 부리면서 헛돈을 날리냐. 우리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어내기 위해서 위대한 미국의 국민들이 다시 실업자가 아니고 다시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할 가능성이 졸라게 높겠죠. 좋다 이거예요. 지금 사실 트럼프가 얘기하는 대로 미국의 중산층이었던 수많은 계층들이 경제적으로 박살난 게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은 하층민들을 포함해서 과거 중산층이었던 사람들까지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단순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요거 하나가 국뽕을 가지고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이 단어가 뭔가 국뽕스럽잖아요. 국뽕스러운 것만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중산층이었던 과거의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이 왜 나는 지금 이렇게 개거지가 됐느냐. 다시 과거에 내가 중산층으로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그 미국을 다시 살려내라 이 말이야 지금. 살려내라.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겠다. 이게 좀 현실적인 게 실제로 있는 거긴 하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국제정치는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사실 트럼프의 방식도 조금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이유가 실제로 그냥 허무맹랑한 무슨 뭐 국뽕, 이념주의 이런 건 아니다. 다만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뭐야? 지금 그 중산층들이 붕괴된 이유를 전부 다 미국이란 국가가 다른 나라 가서 설쳐서 다른 나라 가서 설쳐대서 다른 나라 가서 전쟁해줘서 다른 나라 가서 퍼줘서 다른 나라에 개입하고 군대를 주둔해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망한 것처럼 트럼프는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말이 맞다. 일단은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미국의 리더십이 사라지든가 말든가 일단은 수많은 미국의 국민들이 중산층이 되게끔 다시 만들어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얘기를 좀 똑바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건 뭐냐는 거야. 트럼프가 그럼 중국을 왜 때렸느냐? 중국은 왜 때렸느냐? 사실 중국을 고립시키고 중국을 압박하는 거는 국제정치적으로 당연한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 근데 왜 자꾸 중국을 때리려고 하고 그랬느냐? 그거는 그냥 중국산 제품들 때문에 우리 미국의 제조업이 영향을 많이 받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한 거죠. 미국의 공장 세운 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고 더 나아가서 무역 적자를 중국이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 불공정하다. 요런 차원에서 이제 조진 거죠.
거죠 사실. 이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 전쟁을 했던 거는 국제 정치적으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도 저 중국이란 국가가 우리 미국의 제조업을 망치고 무역을 망치고 미국인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위대한 미국이 만들어지려면은 전 세계적인 리더십이 보이긴 해야 돼요. 미국이란 국가가. 트럼프 말대로 하면은 전 세계적인 리더십이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이란 국가가. 사실 트럼프 정부 이후에 꽤 많은 국가들이 중립적으로 변한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중국이 더 설치고 러시아도 더 설치고 왜냐면 중국이랑 러시아 입장에서도 더 설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본 게 뭐냐면은 굉장히 많은 국가들의 국민 여론이 이거 미국만 믿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여론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타이밍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개설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순식간에 리더십이 확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근데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국방비를 지출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를 자꾸 빼고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솔직한 얘기로 포퓰리즘입니다. 본인들 미국 안에 경제와 중산층을 다시 살리는 거 중요한 거 맞는데 외교를 다 내팽겨치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솔직한 얘기로. 트럼프 당선되었을 때 무슨 말 했었어요? 나토는 무임승차하고 있다. 나토가 왜 있는 거예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미국이 유럽에서 본인들의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명분은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의 안보를 우리 미국이 책임져주고 도와주겠다. 이거로 좀 유지가 되고 미국의 영향력도 유지가 되는 건데 나토는 안보 무임승차하고 있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계속해서 만약에 또 들어서가지고 저짓거리 또 하면은 독일이 핵무장하겠다는 얘기 진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독일이 핵무장한다 그러면 프랑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독일의 핵무장을 용인할 나라가 아니거든 프랑스는. 그럼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사람은 야 나토 구지랄이고 꺼져 이제 유럽 방위군이 이제 창설해 우리 프랑스 중심으로 개판 나는 거야. 개판 그냥 나토 구지랄이고. 이런 어떤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터질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전부 다 때려 그냥 개박살 내고 안보 무임승차하고 있다 얘는. 돈 더 내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한국, 일본, 니네도 마찬가지다. 분담금 더 내라. 지금 솔직한 얘기로 주일미군, 주한미군. 지금 이 미군들이 동북아에서 한국이랑 일본만 좋으라고 지금 주둔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동북아시아가 얼마나 중요한 태평양의 최전선입니까 미국한테. 그래가지고 미국의 영향력을 동북아에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봉쇄하고 중국을 고립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주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쏙 빼놓고 지금 한국이랑 일본은 지금 얘네들 안보 무임승차하고 있으니까 돈 더 내놔라 이 얘기만 하면 안 되지 지금. 아마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굉장히 전 세계적인 국제 정치가 또 혼란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간다요야 뭐 밥벌이 할 일 많아지겠네요. 그또 좋아해야 될지 안 좋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정말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진짜로. 야 이거 정말 미국 믿을 수 없다 이제. 이 생각 때문에 지금 미국 편만 들 게 아니고 중국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줄다리기 외교 이런 거를 할 국가들도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4년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그래봤자 4년인데 트럼프 이번에 당선되더라도 어차피 4년인데 임기가 미국 대통령을 한 번 당선되면 4년이거든. 4년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냐? 좋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4년이란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미국 국민들이 실제로 트럼프가 주장해온 생각에 동조하고 동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기가 많이 달라져요. 미국의 리더십이고 지랄이고 어찌되었든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선거로 선출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트럼프가 얘기한 거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동조하기 시작했어. 저 4년 동안. 많이 늘었어. 그럼 저 4년 뒤에 대통령이 민주당이 당선되더라도 트럼프가 하던 그런 것들을 그 의견들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군가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는데 전 국민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해야 된다면서 난리칠 수도 있죠. 근데 글쎄요. 그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조금 위안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말로만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하고 실제로는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려고 저 국가에서 뭐 군대를 철수하니 인상을 하니 뭐 난리를 치고 이러는데 솔직히 4년 안에 특정 국가와 굉장히 그 긴밀하게 협조해 오던 국가에 군대를 뺀다거나 뭐 분담금을 4년 안에 다 무조건 뭐 200% 300% 올린다거나 이거를 쇼부
밀어붙이는 게 사실 수정하고 이러는 게 그렇게 빠르게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4년 안에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미국이 하나부터 열까지 멱살 잡고 다 바꾸겠다. 그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말로만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트럼프 정부 때 우리나라 상대로 500% 인상, 방위비 분담금 500% 인상 들이쳤는데 못했잖아요. 바이든 정부까지 넘어갔잖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염두해서 트럼프의 입을, 트럼프의 멘트들을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저 최근에 좀 얘기하긴 했는데 러우 전쟁. 이거 중요합니다. 러우 전쟁. 자, 일단 바이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기를 제공해주면 우크라이나는 푸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푸틴에게 얘기한다. 난 메시지 간단하게 얘기한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뭘 우리야,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저 멀리에서 그냥 그 무기나 지원해주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직접적으로 미국이 미군을 파병해주지 않는 이상 군사적인 원조 지원만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빼앗긴 영토들을 수복한다? 이거 쉽지 않아 보여요. 바이든은 그냥 원론적인 거야 지금. 그냥 계속 지원하겠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 그럼 트럼프는 뭐냐? 지금 트럼프는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 안 한다라는 표현을 안 해요. 지금 안 하고 전쟁을 끝내겠다. 전쟁을 끝내겠다. 그러니까 뭐 지원을 해서 끝낸다 안 해서 끝낸다 이게 아니야. 그냥 나는 당선되면 전쟁을 끝낼 것이다. 2023년 1월 27일에 트럼프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러우 전쟁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서면 24시간 안에 전쟁은 끝날 것이다. 내가 나서면 24시간 안에 전쟁 끝난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자기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꽤 많은 부분들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좀 국제정치에서 많아요. 나는 불공정을 해소할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선 얘기를 좀 안 해. 러우 전쟁을 난 끝낼 거다. 어떻게? 난 끝낼 수 있다.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특히나 국제정치 쪽에서는 트럼프가 본인 공약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자, 근데 대박입니다.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 옆에 헝가리 총리입니다. 헝가리가 총리가 다 해먹는 나라예요. 헝가리 총리가 제일 이제 왔답니다. 헝가리 총리를 이제 만났어요. 원래 트럼프랑 이 헝가리 총리가 가끔 만나나 봐 원래. 근데 트럼프 이 사람 플로리다죠. 플로리다 어디야? 여기야 여기. 미국 영토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플로리다죠. 여기가. 그죠? 여기서 이제 밥 먹고 골프 치는 거 좋아해 트럼프가. 여기서 헝가리 총리를 얼마 전에 만났대요. 언제? 24년 3월 8일. 이번 달 초야. 진짜 최근이야. 자, 근데 지금 헝가리가 친러 국가입니다. 친러 국가. 정부의 스탠스, 이 헝가리 총리 정부의 스탠스가 그런 스탠스예요. 그래서 스웨덴 나토 가입하는 거 헝가리가 계속 찬성 안 해주고 막 그랬었어요. 막.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것도 유럽연합이 지원할 때도 반대하고. 근데 헝가리 총리가 트럼프는 지금 대통령이 아닙니다. 근데 트럼프랑 만나서 플로리다에서 이제 밥 한 끼 하면서 이제 나눈 대화를 지네 나라 방송국 헝가리의 국영 TV에 나가서 인터뷰를 해요. 야, 근데 이거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되나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자, 이 사람 얘기가 뭐냐? 헝가리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최근에 플로리다에서 트럼프를 만났는데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게 한 푼도 안 준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은 우크라이나한테 한 푼도 안 줄 거고 만약에 우리가 한 푼도 안 주면 우크라이나는 자립을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 EU의 지원만으로는 힘들 것이다. 부족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 이후에는 전쟁이 러우 전쟁이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둘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만약에 미국이 러우 전쟁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면은 유럽연합도 계속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그런 모양새가 글쎄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미국이 지원을 안 하는 전쟁에 유럽연합만 따로 자기들끼리만 지원을 한다? 몇 년이나 그럴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거.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죠. 바이든과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 지금 요 근래 최고조죠. 최고조 반중 정서.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 같냐 이거에 관심 많으신 분들 많아요 사실. 근데요 트럼프 때도 그랬고 바이든 때도 그랬지만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도 중국 때리기, 중국 조지기, 중국 견제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방식의 차이가 있죠. 내용은 다르겠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것들은 뭐 끊임없어요. 지금 미국은. 지금 바이든이 뭐 하고 있어? 여러 국가들과 미국을 중심으로
기구를 만들고 협력을 하고 반도체 동맹 같은 것도 만들고 그죠? 그리고 이런 거를 만듦으로써 중국 제품은 쓰지 마라. 이런 좀 뭐랄까요? 명분을 좀 중시하는 어떤 그 국제정치 외교를 좀 펼치는 게 있습니다. 다 같이 편 먹은 거를 보여주고 다 같이 편 먹은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중국 제품 안 쓴다 이런 거를 자꾸 좀 만들어내는 지난 4년 동안 봐오던 거죠. 솔직히 바이든의 방식은 중국 물건을 계속 구매하는 국가들을 압박하고 그러니까 막말로 트럼프가 중국을 오지게 팼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난 솔직한 얘기로 바이든만큼 패는 게 제일 진짜 센 것 같아. 바이든 정부는요 중국한테 반도체를 판매하거나 중국의 물건 중에서 안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 막 미국에서 하웨이 장비나 이런 거 구매한 국가들한테 야 뒤지고 싶어? 어디서 그딴 걸 구매해? 정신 못 차려. 이랬던 건 트럼프 정부가 아니라 바이든 정부예요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트럼프가 겉으로는 이제 쇼를 잘하니까 이 양반이 멘트도 세고 이러니까 트럼프가 훨씬 더 많이 때린 것 같은데 실제로 개 패듯이 중국 팬 거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다. 트럼프보다도 바이든 정부다. 근데 지금 트럼프는 일단 공약이 뭐가 있냐면요. 미국이 다이렉트로 중국 물건에 관세를 부과하고 이런 방식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자기 당선되면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 60% 이상 관세 때리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엄청나요 지금. 이런 걸 고려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제가 볼 때 호가. 야 설마 60% 때리겠냐 저거? 지금 미국이 중국 물건을 뭐 안보적으로 뭐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중국산 제품이 미국도 없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국가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지금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물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물류 대란도 일어날 수 있어요. 원자재라던가 어떤 무역상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뒤질 수 있어 시장이. 이런 어떤 그 현실적인 거를 고려해 보면은 이 60%는 그냥 중국과의 협의를 하기 이전에 좀 호가 일단 높게 부르는 그 다음에 이제 좀 천천히 이제 쇼 붙이는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게 대박이었던 게 뭐냐면은 야 나 진짜 이런 말까지 할 줄 몰랐어. 중국이 미국 내의 자산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지금. 중국인들이 특히 지금 중국인들은 전 세계의 땅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많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중국 사람들이 미국 내에 자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험하게 만드는 자산들이 많다. 이거를 강제적으로 포기하게 만들겠다. 예컨대 뭘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냐? 미국의 군부대랑 가까운 곳에 중국인이 부동산을 샀어. 그러면 어거지를 팔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요런 거. 요런 얘기도 하더라 트럼프가 지금. 사실 근데 이게 논란이 있을 거예요. 중국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출신 국가가 중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을 어거지로 사고 파는 거를 못하게 하겠다. 이건데 이게 이게 아무리 중국 출신의 중국인이더라도 저게 미국 같은 자본주의가 아주 표본인 국가에서 저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 이거 연방대법원 가면은 위헌 판결 나와가지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말로만 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엔 저거. 이거 만약에 이 법안을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실제로 그 행정명령에 대해서 누군가가 소송을 내면은 연방대법원까지 가면은 제 생각에는 통과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중요하죠. 국경. 트럼프 정부 때 국경 이슈 정말 어마무시했죠. 요 국경 뭡니까? 멕시코 장벽이죠. 멕시코 장벽. 자,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2020년에 당선이 이제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국경 장벽 건설하던 거를 일단 중단한다. 이 지어놨던 장벽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짓던 것들을 일단 중단한다. 일단은. 근데 그렇다고 멕시코에서 올라오는 이민자들을 그렇다고 합법적으로 많이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바이든 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는 거를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는 거로만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단속이 완벽하지 않았죠. 장벽이 있는 거랑 그냥 사람이 단속하는 거는 천지 차이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멕시코에서 넘어온 불법 체류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불법 이민자들이. 근데 사실 이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제 생각에는 바이든이 항상 이런 말을 해. 트럼프는 이민자들을 악마화했다. 표팔이 하는 거야, 표팔이. 미국이란 국가가 굉장히 많은 그 이민자들이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인데 그 수많은 이민자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 바이든의 표팔이 전략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말로는 이민자들을 나는 악마화하지는 않았다 이렇지만 그렇다고 바이든은 이민자를 합법적으로 다 받아주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쇼인지 뭔지 몰라도 일단 장벽 짓던 거는 스탑, 지어놨던 거는 유지. 뭘 하겠다는 거냐 그러면 그 바이든이 한 게 뭐야?
자, 이민자들은 악마가 아니다. 그러나 받아줄 순 없다. 장벽을 짓는 걸 스탑하겠다. 그러나 기존 장벽은 내버려 두겠다. 그냥 두겠다. 좀 이건데 이게 뭐야 그러면은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뭘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바이든은 지금 본인의 공약을 두루뭉술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면서 뭔가 좀 스무스하게 그냥 좀 넘어가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아주 좀 정치꾼으로서 정치공학적으로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본인의 표계사를 지금 때려서 멘트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있는 거야 지금 사실은. 근데 바이든 정부가 이게 또 뭐가 있었냐면은 그 불법 이민자들한테도 최소한의 그 복지를 해주던 게 있었나 봐요. 최소한의 복지 이런 것들을 트럼프는 싹 다 없애버리겠다. 싹 다. 물 한 방울 안 주겠다. 물 한 방울. 그리고 사실 불법 체류자분들 중에 불법 이민자들 중에 미국으로 가는 분들 중에 임신을 한 상태에서 일부러 그 타이밍에 건너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 애를 미국 땅에서 낳으면 미국 시민권이 자동 부여되는 게 있죠 사실. 그거를 다 없애겠다. 그것도 싹 다 없애겠다. 트럼프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트럼프도 사실 정말 이 양반도 정치인은 정치인인 게 뭐냐면은 저 불법 이민자들한테 지금까지 오바마와 바이든이 쳐 써오던 돈 알뜰하게 아껴서 나는 지금 노숙자가 되거나 어려움에 처한 퇴역군인들, 젊은 퇴역군인, 나이든 퇴역군인 그들을 위해서 난 쓸 것이다. 요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나라 남자분들 또 저게 맞다. 지금 그것만 보고 트럼프 뽑으면 안 됩니다 사실. 이런 정책 하나만 보고 꽂혀가지고 종합적인 거 안 보고 저건 맞아 이시라고 이제 하나만 보고 이제 가는 거야 그냥. 하나만 보고 맞는 말이지. 퇴역군인들한테 잘해줘야 되고 맞는데 그거 하나만 보고 대통령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뽑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두 개, 세 개, 네 개 전반적인 종합적인 정책들을 보고서 공약들을 보고서 이제 해야지. 멘트는 진짜 기가 막혀야 근데 그죠? 아주 매력적인 얘기예요 그죠? 불법 이민자들한테 오바마랑 바이든이 다 내다버린 돈 나는 우리 미국의 퇴역군인들을 위해서 쓰겠다. 매력적인 말인데 바이든은 지금 퇴역군인들 위해서 사실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바이든도 지금 공약이 뭐가 있냐면은 재향군인과 군인 가족들의 진료 서비스 싸게 해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지금 행정명령을 했어요 바이든이 작년 4월에 2023년 4월에. 그래서 이제 군인들에 대한 어떤 그 처우 대우와 관련해서도 지금 트럼프랑 바이든이 지금 경쟁하는 게 또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복지와 관련된 것들, 복지 좋은데요. 복지하는 거 좋고 다 좋은데 어디서 갖고 올 건데 돈을? 바이든은 부자 증세. 트럼프는 기회를 주고 실업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제조업 강국이 다시 Make America Great Again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게 만들어서 나는 예산을 만들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둘 다 좀 상반되죠 지금 사실은. 자, 그리고 바이든 트럼프 공약과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좀 끝내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거는 복잡한 문제고, 그리고 한국의 수많은 우리 간청단분들 시청자분들도 들어보시면 다양한 생각을 해보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요것도 가져왔습니다. 차별하는 정책을 없애겠다. 트럼프의 공약이에요. 자, 이게 뭔 소리냐? 오바마랑 바이든 같은 민주당 정부는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면서 오히려 차별적인 세상을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 A, B, C, D가 있는데 A가 제일 능력이 뛰어나고 공도 많아. 그러면 A를 뽑아야지. 왜? 피부색, 성별, 아니면 특정 어떤 재산의 어떤 유무, 가난하냐 아니냐 이런 거로 왜 사람을 더 뽑아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트럼프의 말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정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빈민이라는 이유로 가산점을 준다거나 이거는 오히려 차별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트럼프 얘기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당선되면 이런 차별적 정책으로 오바마 정부와 바이든 정부 내내 고용된 공무원들, 직원들 싹 다 자르겠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데 이 사람이 특정 인종이란 이유로 고용이 됐거나 특정 성별이란 이유로 고용됐거나 특정 기초생활이라던가 차상위 계급이라던가 이런 이유로 고용됐거나 나는 그것을 절대로 오히려 차별로 간주하고 자를 것이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다시 뽑겠다.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특정 인종한테 가산점을 주는 차별적 정책을 고집하는 학교들은 제재를 가하겠다.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 있나 봐요. 학교에서 대학교들이 특정 인종한테만 가산점을 더 주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요런 얘기들이 요즘 이제 PC 폴리티컬 컬렉트네스라고 하죠.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럼 간다요도 딱 부러지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정리한 건 없어서 이런 게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서 공약으로 지금 내걸고 있다는데 좀 아주 복잡한 문제예요. 사실 이게 이러자니 뭐하고 저러자니 뭐한 게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맞지 나 이런 말 듣지 마세요. 뭐 댓글에서 뭐 맞지 레알키키 이게 맞지 이런 댓글 제일 안 봐야 되는 댓글이야 진짜로. 이런 애들 제일 신경 끄세요. 그냥 우르르 좋아요 존나 누르고 맞지 이게 맞지 그러면 나도 이제 저렇게 떠들고 댕겨야 되나 보다 하고 그거만큼 한심스러운 게 없는 거야.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야지 맞지 이게 맞지 씨발 무슨 자진몰이 장단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것만 달리면은 씨 개나 소나 저 말이 맞나 보다 씨 나도 이제 저렇게 얘기하고 돌아댕겨야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여. 그건 아니라는 거지. 오늘 내용 여기까지예요. 끝. 인생 동반자 좋기 간다요 후원자 왕가 당근 이카루 부츠 vs 더월 은빛 마술사 카누넨 이름 없음 XX129XX 잘매 앵다 탁성이 시우빛 최영인 대원선 정유진 배부른 다람쥐 진욱학 서울여대 팅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